안녕하세요. den동어미 화전과하고 그다음 자경 그리고 효의오잠 요 세 작품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다른 지문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면 할 수 있으리라고 봐서 이번 시간 요 세 작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den동어미 화전가가 나와 있는데 제목에 대한 의미부터 확인하고 들어갑시다. 일단 작자 미상이고 서민들이 지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den동어미 화전가에서 여기서 한번 끊고 들어가 보세요. 화전할 때 요 화전은 요 전자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지짐 부침개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파로 부침개 하면 파전, 그다음에 김치로 부침을 하면 뭐 김치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요 가짜는 노래가. 그래서 이 화전가 할 때 이 화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봄에 꽃 구경 가서 여인네들이 꽃으로 부침개를 해먹는 경우를 화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전이라는 거는 꼭 봄에 요즘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꽃 구경을 가서 요거 꽃으로 지짐을 해먹는 놀이를 화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전가 하면 그와 관련된 노래다 얘기하면 되겠고, den동어미 할 때는 이게 뭐 철수어미 하는 식으로 den동어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의미가 이게 뭐냐면 불에 된 동자는 아이예요. 불에 된 아이 그런 식으로 왜 안 쓰죠? 불에 된 아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에 된 아이 어미에 대한 어미가 꽃 구경을 가서 부침개를 부쳐 먹으면서 지은 노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에 된 아이예요. 잘 안 써지는데. 그래서 위에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작품은 가사 작품이네요.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닿는 대로 해서 사음부의 연속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음부의 연속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시조의 확장형인 가사 작품이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서민들이 지은 작품으로 우리가 추측이 돼요. 그래서 가사 중에서도 조선 후기의 작품, 그래서 이거 변격 가사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볼 때 뭐 크게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보고 조금 있으면 이제 현장 체험학습 갈 거예요. 그 현장 체험학습에 가서 국어 시험에서 하나 틀린 친구가 너무 속상해서 놀러 갔으면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놀지를 못하고 펑펑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개 틀린 친구가 와가지고서는 1개 틀린 친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냥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맞게 열심히 놀고 공부하면 된다. 뭐 그런 내용의 위로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작품은 den동어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den동어미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den동어미가
자, 청산과부에게 자,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된동어미가 청산과부에게 자, 위로와 충고의 삶에 대한 위로와 충고의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된동어미 할 때 왜 된동어미냐라고 얘기할 때 보면 이 된동어미는 여러분들이 볼 때 저기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청산과부가 저기 16살에 결혼해서 17살에 과부가 된 자, 이 아주 젊은 청산과부가 이제 그 뭐지? 꽃놀이에 가서 펑펑 울고 있어요. 그래서 놀러 갔으면 놀아야 되는데 놀지를 못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내 삶은 이렇게 자, 구질구질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그래서 펑펑 울고 있으니까 된동어미가 이제 위로와 충고의 말을 건네면서 된동어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쭉 앞부분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자, 처음에 결혼을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방의 원래 딸이었는데 이방의 딸이라면 이제 이 당시에 중산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시장 밑에 있는 뭐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만한 자, 그런 집에서 태어난 그런 자, 여인네였었는데 이 첫 번째 결혼을 해서 이 첫 번째 결혼한 남편이 그네 타다가 죽어요. 예. 그네 타다 죽고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어서 다시 재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결혼을 하는데 두 번째 남편은 요거 괴질 요즘 말로 말하면 전염병에 걸려서 다시 죽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슬퍼서 하고 있다가 다시 자 힘을 저기 뭐지 자 다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재가를 다시 재가를 하는데 요 세 번째 남편은 물에 빠져 죽어요. 물에 빠져 죽고 또 결혼을 해요. 물에 빠져 죽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또 결혼을 하는데 이 네 번째 남편은 불에 타서 죽어요. 집에 불이 나서 그 불에 타서 자 죽어요. 그런 자신의 자 사정을 쭉 이야기해요. 예. 그러면서 근데 이 불에 타서 죽었는데 그 된동어미가 이제 이 상황에서 처음으로 저기 네 번째 남편에서 아이를 얻었는데 이 불이 난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얻고 나와요. 아이를 얻고 나오는데 이 아이가 불에 댄 아이예요. 불에 댄 아이. 그래서 이 제목이 된동어미, 불에 댄 아이의 엄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에 댄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된동어미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자신의 사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인생이라는 거는 저기 걱정한다고 해서 아니면 뭐 낙담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인생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운명에 대해서 뭐 거부하거나 낙담할 필요 없이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그대로 묵묵히 살아가면 되더라 하는 위로와 충고의 말을 건네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 된동어미가 이제 청산과부에게 위로와 충고의 말을 듣고 나중에 다시 청산과부도 된동어미 여기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해석 해볼게요. 시적 화자가 나와 있네요. 내 팔자 할 때 시적 화자 여러분들 나와 있고 시적 화자는 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된동어미를 말할 거예요. 된동어미. 내 팔자가 자신의 운명, 삶이 그런 얘기가 되겠죠. 내 팔자가 사는 대로 해서 운명이 되는 대로 그러니까 운명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살면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닿는 대로. 자, 그래서 고생이 미치면 미치는 대로 그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 팔자가 사는 대로. 그러니까 팔자가 시키는 대로 내 고생이 닿는 대로. 그래서 예, 고생이 있으면 예, 그 고생대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자, 내 팔자가 사는 대로 그다음에 내 고생이 다시 요 놈이 내 고생이 다시 해봅시다. 자, 그래서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닿는 대로 해서 자, 이렇게 보면 요 구절하고 요 구절이 일치하죠. 예, 그래서 우리 예, 대꾸법. 자, 고전 문학은 대꾸법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도 그뿐이랴, 그뿐이요. 그른 일도 그뿐이랴 해서 자, 앞에 구절하고 뒤에 구절 예, 마찬가지로 예, 똑같아요. 문장 구조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 대꾸법 얘기하시면 되겠고, 자, 대꾸법은 계속 나오니까 대꾸법은 더 이상 보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자, 의미 좋은 일도 그뿐이요 할 때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도 예, 좋은 일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거고, 자, 슬픈 일도 그런 일도 하면 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슬픈 일 예, 요놈을 얘기하겠죠. 자, 슬픈 일. 자, 요놈은 예, 좋은 일, 그런 일도 자, 그런 일이 생기면 그에 맞춰서 예, 살아가면 된다 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예, 자신의 운명을 자, 받아들이고 운명을 수용하고 자, 어떻게 돼요? 예, 이 운명에 맞춰서 살아라.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읍니다. 춘삼월 호시절에 해서 봄 춘자죠. 예, 그러면 봄인데 자, 춘 3월에 호시절에 해서 자, 봄 3월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원래 정확한 의미는 봄을 3개월씩 계절을 3개월씩 예전에 끊었어요. 그래서 춘 3월, 하 3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 엄밀한 의미에서는 춘 3월 하면 봄의 3개월. 그러니까 봄의 우리가 보통 3월, 4월, 5월을 봄 예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3, 4, 5월을 이제 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예. 자, 그냥 봄에 그러니까 의역해서 쉽게 그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춘 3월 호 시절에 자, 시절. 자, 요 호자는 좋아하다 이 뜻이에요. 좋아하다. 좋아하다. 자, 그래서 호 시절 하면 좋은 시절에 그런 얘기죠. 화전놀이 왔거들랑. 자, 앞에도 얘기했지만 예, 지금 자, 여인네들이 자, 봄에 꽃 구경 가서 꽃으로 부침개를 해 먹으면서 예, 그동안 묵혔던 자, 거를 푸는 자, 요즘 말로 말하면 꽃놀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자, 꽃놀이 화전놀이 왔거들랑 꽃빛일랑 곱게 보고 자, 꽃빛은 곱게 화전놀이 왔으면 재밌게 놀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풍 갔으면 소풍 가서 거기에 맞춰서 재밌게 놀고 자, 새소리는 좋게 듣고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밝은 달은 여사로 보며 자, 밝은 달은 예, 일상으로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해서 자, 요놈 색깔을 바꿔서 자, 지금 시적 화자가 얘기하는 부분이 예,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꽃빛일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자, 바람소리 시원하다 해서 꽃놀이 왔으면 자,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춰서 자, 재미있게 자, 놀자. 재미있게 자, 놀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동무 좋은 놀이에 서로 웃고 놀아보소 해서 여기까지 묶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예. 그래서 예. 자, 소풍을 왔으면 어떻게 돼요? 화전놀이 왔으면 그 화전놀이에 맞춰서 재미있게 놀자. 그래서 자, 놀아보소 해서 이 청류형 어미가 사용되고 있네요. 청류형 어미. 자, 그래서 함께 놀자 얘기하시면 되겠죠. 뭐뭐 하자 식으로.
자, 다시 지울게요. 예. 자,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사람의 눈이 이상하여 해서, 예, 자, 사람의 눈이 이상하대요. 자, 여기, 그러니까 사람이, 자, 색안경을 끼다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국어 하나 틀렸으면 아주 잘 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 틀렸다고 슬퍼서 펑펑 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인 어떤 그런 자기 주관으로 어떤 사물을 평가하는 경우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람의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괜찮은데, 결국, 예, 제대로 보면 괜찮은데,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대로 보면 괜찮은데, 고운 꽃도 새겨보면 해서, 고운 꽃도, 새겨보다 다시 생각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관을 통해서 자신의 슬픈 일을 거기다가 대입시켜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마찬가지로, 예, 음성상징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음성상징어,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결국, 예, 자신의 슬픈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색깔을 일단 하고, 합시다. 꽃도 색에 보면 눈이 캄캄 잘 안 보이고, 귀도 별일이지. 다 같은 맥락이죠. 예, 그래서 귀도, 별일이다. 듣는 것도 별일이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 걸 새소리도 고쳐 듣다. 어떻게 돼? 자신의 주관을 통해서 그냥 자연 현상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으로 슬픈 감정을 통해서 보면 슬픈 마음 절로 나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놈을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어디 갔어? 예. 일단 요놈 지우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 눈이 이상해서, 그 다음에 새겨보다, 그 다음에 귀도 별일이다, 그 다음에 새소리도 고쳐 듣다. 다 요거는 어떻게 돼요? 세모는 자연 현상,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아니라 슬픈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돼? 슬픈 처지를 통해서 사물을 대할 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요거랑 반대로 보시면 제대로 보면 괜찮다. 눈이 어떻게 돼? 그대로 들으면 괜찮다. 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삶의 모습을 자신의 운명을 운명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겠네요. 그래서 여기 상호 대비를 이루고 있더라 하는 거 체크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심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마음 잡으면 해서 결국 요놈이 이 시에서 된동어미가 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놈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마음 심자 제일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려 있다 하는 얘기예요. 마음 심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마음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그래서 중심 예, 이렇게 하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항상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해서
자, 모든 것은 마음 갖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 자, 요거는 너의 기분이랑은 실상은 관련이 없는 거다 해서 자,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렇게 즐겁게 볼 수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마음만 여사 태평하면, 자, 마음만 태평하면 여사로 보고 일상으로 보고 여사로 듣지 일상으로 듣지, 보고 듣고 여사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예, 핵심 내용은 예, 요놈 마음심자.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자,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마음가짐에 따라 모든 것이 예, 달라진다 해서 자,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예, 요 내용은 자,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기까지는 예, 자, 된동어미가 자, 청상과부를에게 자, 위로와 자, 충고의 말을 자, 이야기하고 있더라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드디어 청상과부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 앉아있던 앉아서 울던 펑펑 울던 청상과부, 자, 크게 깨달아서 자, 된동어미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아서 된동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 웃네. 모두 개개 하나하나 다 오르네. 개개 하나하나 다 오르네. 인해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붙여보세 해서 자, 된동어미 말을 깨닫고 예,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여기는 자, 청상과부가 된동어미에게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이더라 해서 자, 우리 표현 방식 하나 살펴보면 아까 살펴봤었지만 예, 된동어미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돼요? 청상과부가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둘이 서로 예, 말을 주고받는 방식, 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받는 방식. 자, 그 다음에 예, 대화체로 해도 예, 될 것 같아요. 자, 보시고 자, 그래서 지금은 청상과부가 이제 하는 얘기예요. 인해수심 풀어서 수심, 자신의 근심을 얘기하겠죠. 자, 자신의 수심을 풀어서 자, 자신의 수심을 이리저리 다 그러니까는 예, 근심 걱정을 예, 풀어낸다, 헤쳐낸다. 자, 이리저리 붙여보세. 자, 그래서 붙여보세 할 때 요 붙이다는 거는 자, 어떻게 돼요? 화전을 붙여보세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화전을 붙여보사. 자, 그래서 자신의 수심을 쉽게 말하면 자, 이 수심을 화전을 붙이면서 모든 근심을 다 풀겠다. 28청춘, 자, 28청춘하면 예, 28에 16, 16살이네요. 인의 마음 봄춘자로 붙여두고 자, 그래서 인의 마음, 자, 28청춘 인의 마음 봄춘자로 예, 붙이고 자, 붙이고 자, 그러면서 꽃다운 인의 얼굴 자, 꽃타자로 붙여두고 해서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수심, 그 다음에 이팔청춘, 그 다음에 꽃다운 인의 얼굴 다 붙임으로 지짐으로 자, 붙이면서 근심을 풀어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표현 방법으로 자, 추상적 관념을 자, 어떻게 돼요? 추상적 관념을 자, 구체적으로 자, 부침개를 붙이면서 부침개거나 식용유 팍 두르고 팍팍 치면서 예, 근심을 풀겠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형상화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형상화. 자, 보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모의고사 문제 풀 때는 항상 보기부터 보시고 자, 풀면 자,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것도 그러니까 보기부터 풀면 전체 맥락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지, 자, 길잡이 노릇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보면 모르는 것들도, 예, 그 보기를 통해서는 미리 보고 하면, 예, 이해되는 폭도 넓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보기를 보고, 예, 자, 읽어 주시길 바랄게요. 이놈은 지읍시다. 술술 나는 긴 한숨은 계속 그래요. 술술 나는 긴 한숨은 봄바람에 붙여두고, 자, 밤이나 낮이나 숱한 수심, 한숨 수심, 새나 가져가게. 자, 마음속에 쌓인 근심 흐르는 물로 씻어볼까. 자, 천만첩이나 아주 그냥 천만겹이나 쌓인 서러움, 자, 웃음으로 하나 없네. 모든 것이 웃음으로 다 날렸네 하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웃음으로 근심을 다 날렸네 하는 얘기. 굽이굽이 깊은 서러움, 자, 서러움 말끝에 술술 풀려. 그래서 자, 그 전에 쌓였던 한숨, 수심, 근심, 서러움을 자, 부침개로 붙이면서 풀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물로 씻고 웃음으로 풀고, 그 다음에 뭐죠? 말로 풀고. 자, 삼동설한 쌓인 눈이, 자, 쌓인 눈, 예, 여기서 말하는 건 마찬가지로 요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네요. 요놈을, 예, 비유적으로. 자, 쌓인 눈이, 자, 그래서 봄춘자 만나 슬슬 녹네. 그래서 근심, 걱정, 뭐, 서러움, 예, 모든 것이, 예, 슬슬 녹네. 자네 말이 봄춘자요, 내 생각은 꽃타짜라 해서, 자,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계속 대꾸법이 나옵니다. 자네 말은, 자, 그래서 댄동어미 말은 봄춘자요, 요 자네는 댄동어미를 얘기할 거고, 자, 내 생각은 꽃타짜라. 봄춘자 만난 꽃타짜요, 꽃타짜 만난 봄춘자라 해서 너와 내가 생각이 하나다. 그래서 자, 생각이 일치하고 있구나 얘기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얼씨구나 좋을시고 하면서, 자, 그래서 댄동어미 말을 들은 자, 청산가부가 결국 깨달아 갖고 결국, 예, 어떻게 돼요? 봄놀이 왔으니까, 자, 여기에 꽃놀이 왔으니까 이 꽃놀이에 맞춰서 모든 근심 걱정을 풀고, 예, 재미지게 놀아보자 하는, 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만 하나 체크하고, 자, 해석만 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 얘기하면, 자, 운명에 따른, 자, 수능적 삶,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 운명에 체념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 그냥 인생이라는 건 주어진 그때 그대로 자,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걱정을 미리 하거나 자, 자신의 걱정 때문에 뭐 다른 일을 못 한다고 하면, 예, 그건 문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근심 걱정은 그냥 근심이 있을 때는 그 근심에 맞춰서 살고, 그 다음에 놀러 왔으면 놀러 온 그 자리에 맞춰서 자, 살아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시조가 나와 있는데, 일단 제목 박일루의 자경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 보기에 나와 있지만 자경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자, 스스로 자, 경계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경계하다. 자, 그래서 뭘 경계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박일로 하면 뭐 조선시대 문인, 학자, 그 다음에 뭐 관료 뭐 하면 되겠죠. 뭐 봅시다. 자, 명경에 떼끼거든 해서 명경은, 예, 자, 경은 거울을 얘기하는데 밝을 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밝은 거울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명경에 때가 끼면 갑주고 닦을 줄. 자, 거울에 때가 끼면, 자, 밝은 거울에 때가 끼면 돈을 주고 닦는데요. 자, 그래서
값을 주고 돈을 주고 닦을 줄을 어른 아이 없이 해서 누구나 하는 얘기죠. 어른 아이 없이. 자, 그래서 누구나. 자, 다 미치 알건만은 쉽게 말하면 거울에 때가 끼면 돈을 주고 그 거울을 깨끗하게 닦는데요. 특별히 문제되는 거 없고 값 없이. 자, 여기 보세요. 값 없이 요놈하고 값 주고 하고 요놈이랑 대비되죠. 예. 자, 일단 값 없이 닦을 명덕을 할 때 이 명덕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시대 성리학에서 말하는 윤리규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리학에서 말하는 윤리규범. 값없이 닦을 명덕을 닦을 줄을 모르는 도다. 자, 닦을 줄이 이거 명덕은 성리학적 윤리규범은 돈이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 닦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누가 모르냐면 요거는 주체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 어떻게 돼요? 명덕을 자, 닦을 줄 모르는 거다. 그래서 명덕을 쉽게 말하면 윤리규범을 자, 아니면 어떤 도덕적 성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해서 윤리규범을 제대로 자, 수행하지 못하는 거다. 수행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탄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돈 안 드는 자, 명덕은 오히려 사람들이 멀리하는 자, 그 세태에 대해서 자, 한탄하는 어떤 그런 부분. 자, 이숙 성의관 돌아들어 팔덕문 바라보니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성의관 팔덕문은 저기 성리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뭐 가상의 저기 관이고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관도 문이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성의관 했으니까 자, 뭐지? 예. 자, 어떤 대상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의관 팔덕문은 쉽게 말하면 윤리적 규범을 이제 비유적으로 문으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의관이라는 곳을 돌아들어. 자, 그래서 명덕을 닦는 어떤 성의관이라는 곳을 돌아들어 팔덕문. 그래서 8가지 저기 성리학에서 말하는 윤리 규범을 얘기할 거예요. 팔덕문을 돌아서 보니.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못못을 돌아들어 못못을 바라보니 다 대꾸법입니다. 자, 큰 한길이 한길 할 때 요거는 큰 하는 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는 크다. 그러니까 대로를 얘기해요. 대로. 자, 큰 길에 길이 넓고도 곧다마는 쉽게 말하면 자, 뭐지? 예. 윤리 규범을 따르는 어떤 성리학적 윤리 규범을 따르는 어떤 그런 길이 아주 넓고 고다요. 넓고도 고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어찌 종일 행인이 자, 행인은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자, 오도 가도 안 하는 게요. 이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길이 넓고 고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네요. 오도 가도 안 하는 거요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자, 세상 사람들이 이 윤리 규범을 따르지 않는 성리학적 윤리 규범을 따르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자, 한탄의 정서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삼수 구인산 긴솔베어. 자, 요 소나무예요. 솔하면 소나무. 긴솔 하니까 자, 긴 소나무에서 큰 소나무를 얘기하겠죠. 긴 솔을 베어서 자, 제세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제세주 하면 자, 세상을 구제하는 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을 구제하는 배 제세주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제세주를 결국 자, 사람들을 여기에 태우려고 하는 거겠죠. 제세주를 자, 만들어내요.
길 잃은 행인을, 요 행인은 여기서 말하는 자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 자 도덕적 윤리 규범을 따르지 않는 그 행인들을 자 다 건네주려 하였더니 사공도 못 만나는 못나서 자 그래서 요 사공은 시적 화자 자신을 얘기하겠죠. 화자 자신. 근데 사공도 못 났어요. 사공도 부족해. 사공도 자 삶이 이걸 다 해줄 마음으로는 해주고 싶은데 몸이 이만큼 따라주지 못해요. 사공도 못 나서 저무는 강가에 자 어떻게 돼요? 강가에 버렸다. 뭘 버려요? 제세주를 버렸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는 자 자신의 부족한 자 역량을 한탄하는 부분.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1수하고 2수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 어떻게 하지 못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탄한다고 하면 이 3수는 자 자기 자신에 대한 자 한탄으로 여러분들 자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시조고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봐요. 자 마지막 부구공이 말했다. 그렇소 내가 지난번에 밖에서 논일 적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뱀이라고 부르기에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 내가 뱀이 아닌 줄 알고는 전혀 근심하지 않았대요.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뱀이라고 했는데 내가 스스로 돌아보니까 내가 뱀이 아니야. 그러면 근심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용이라 부르기에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용이 아닌 줄 알고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용이라고 막 칭찬을 해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내 스스로가 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기뻐할 일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특히 요즘 정치인들 중에 그런 부분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다가 자 누가 용이다 그러면 내가 진짜 용인가? 해가지고서는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고 그러다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 자신의 삶은 자신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옳고 그름의 구분과 근심과 기쁨의 갈래에 대해 그 단서를 알지 못하는데 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근거가 나와 있어요. 옳고 그름의 구분과 근심과 기쁨의 갈래에 대해 그 단서를 알지 못하는데 자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왜 뱀이라고 하는지 왜 용이라고 하는지 단서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근거 자 단서나 근거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근심하겠소. 내가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걸 모르는데 내가 기뻐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선 내 말을 들어보시오. 지금 남들이 나를 군자라고 해도 내가 군자라고 결정할 수 없고 자 다른 사람이 나를 군자라고 해서 자 이게 없으면 근거나 단서가 없으면 자 나를 군자라고 결정할 수 없고 남들이 나를 소인이라고 해도 내가 소인이라고 결정할 수는 없는 법이요. 결국 뭔 말이에요? 요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군자라고인지 자 아니면 소인인지 자 결정할 수가 없어. 내가 군자인지 소인인지 결정되지 않았다면 내가 기뻐할지 근심할지도 결정할 수 없는 법이니 그렇다면 내가 어찌 근심하거나 기뻐할 것이 있겠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자 뭐라고 하든 자 어디 가서 단서 자 그래서 단서 다른 말로 근거가 없다고 하면 자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의 평가는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는 의미가 없더라 하는 얘기. 내가 군자인지 소인인지 결정되지 않았다면 내가 기뻐할지 근심할지도 결정할 수 없는 법이니 그렇다면 내가 근심하거나 기뻐할 것이 있겠소. 또 남들이 나를 군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좋아해서 그리 말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래서 나를 좋아하니까 군자라고 말하는 뿐이에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자는 나를 미워해서 그리 말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래서 나를 소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니까 나를 소인이라고 한대요. 나를 좋아하는 이가 나를 군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를 좋아해서이고, 그렇다면 내가 군자라고 보장할 수 있겠소. 같은 맥락이에요. 요 놈이에요. 그래서 자, 이 단서가 없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군자라고 하든 용이라고 하든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근거, 단서가 없는데 어찌 내 스스로 내가 평가할 때 나를 군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똑같아요. 나를 미워하는 이가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근거가 없이 그냥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소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미워해서이니 그렇다면 어찌 내가 소인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소? 다른 사람에게는 좋음과 싫음이 있어서 시비를 서로 다투는데, 시비하면 옳고 그름입니다. 자,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시비하면 옳고 그름. 자, 옳고 그름을 서로 다투는데 내가 또 거기에 휩쓸려 근심하거나 기뻐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짓이요. 그렇다면 근심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을 것이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전체가 다 요놈의 내용이네요. 그래서 자,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라고 하든 그 단서, 근거가 없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평가는 의미가 없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됐고, 자, 이에 선문자가 물었다. 자, 그렇다면 그대는 정말이지 근심과 기쁨이 없다는 말이요. 얘기하네요. 부구궁이 대답했다. 있소. 나를 군자라고 하는 이가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전개되겠네요. 자, 나를 군자라고 하는 이가 정말 군자라면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자, 보십시오. 나를 군자가 나를 보고 군자라고 칭하면 기쁘대요. 군자가 나를 보고 군자라고 하면 기뻐.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소인이라고 하는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이가 정말 소인이라면 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소. 소인이 나를 어떻게 돼요? 소인이라고 하면 기쁘대요. 자, 그래서 이놈은 두 놈을 묶어서 시적 화자가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리고 나를 군자라고 하는 이가 어디 갔어? 자, 나를 군자라고 하는 이가 정말 소인이면 내 어찌 근심할 수 있겠소 해서, 나를 이놈이 소인이 나를 군자라고 해요. 소인이 나를 군자라고 하고, 군자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근심 체크해놔야 되겠죠.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이가 정말 군자라고 하면 군자가 나를 소인이라고 해요. 군자가 나를 소인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근심한대요. 자,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소. 내가 근심하는 것은 역시 여기에 있을 따름이요. 그래서 어째서 그러한가 해서 드디어 이유가 나와 있네요. 자, 보십시오. 군자가 나를 군자라고 하면 기뻐요. 소인이 나를 소인이라고 하면 기쁘고. 자, 그래서 여기에 서로 상반되죠.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인이 나를 군자라고 하면 근심이고, 군자가 나를 소인이라고 하면 근심이래요. 왜 그런지 이유를 봅시다. 군자는 좋음과 싫음의 판단이 공정하고 시비가 분명하오. 해서 요놈 쭉 해놓고,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부분의 단서, 근거를 얘기하네요. 단서와 근거가 있는 부분을 얘기해요. 군자는 단서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군자가 나를 소인이라고 하면 근심하고, 군자가 나를 군자라고 하면 이건 기쁜 거예요. 자, 다시 좋음과 싫음의 판단이 공정하고 시비가 분명하고. 누가? 군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군자가 나를 군자라고 하는 건 기쁘고, 군자가 나를 소인이라고 하면 슬픈 거야. 됐죠? 따라서 그리고 거꾸로 보십시오. 소인이라는 사람이, 소인은 다른 사람의 막 아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 상황에 맞춰서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말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단서나 근거가 없는 사람을 얘기할 거예요. 이 단서나 근거가 없는 사람이
자, 어떻게 돼? 그러면 이 소인이 나를 제대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상황을 보고 평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이 나를 소인이라고 하면 기쁜 거죠. 예. 똑같은 거예요. 군자는, 자, 근거와, 자, 단서하고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군자가 나를 군자라고 하면 기쁜 거고, 자, 거꾸로 군자가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를 소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근심하게 돼요. 거꾸로 소인이라는 사람이, 자, 어떻게 돼? 소인이 나를 소인이라고 하면 기뻐요. 왜? 어차피 이놈은 상황 판단을 잘못하는 놈이니까, 단서나 근거가 잘못된 놈이니까, 이놈이 나를 소인이라고 하면 단서나 근거가 잘못된 거니까 나는 기쁘고, 자, 소인이 나를 군자라고 하면, 단서나 근거가 잘못된 놈이 나를 군자라고 하면 내한테 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근심하고. 자, 다시 봅시다. 따라서 내가 군자인지 소인인지는 그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으니 내가 어찌, 자, 그가 허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지웁시다. 자, 그래서 다시 요거, 예, 시비가 분명하다 해서 요거 단서나 근거를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군자가 나를 허여하는지, 자, 인정해 주는지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으니 내가 어찌 그가 허여하는 것을 보고, 자, 나를 군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자, 허여하지 않다. 소인이라고 하는 것을 허여하지 않는 거, 소인이라고 하는 거, 요건 소인이라고 칭하는 거, 허여하는 거, 요건 군자라고 하니까 기뻐하고, 허여하지 않는 거. 군자가 나를 소인이라고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소. 그래서, 자, 근심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좀 다르네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말한 사람은, 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얽매이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 얽매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 얘기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는, 자, 어떻게 돼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이, 자,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봅시다. 기뻐할 만하고 근심할 만한 것은 나 자신에게 있을 뿐이니, 해서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자, 정리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근심하거나 기뻐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있다. 자, 나 자신에게 있다. 이게 치워. 이게 어디 갔어? 이게 뭐야? 자, 그래서 1번, 자, 근심하고 기뻐할 것은 나 자신에게 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다는 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 관심을 갖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뿐이니 남들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겠소. 그래서, 자, 첫 번째 얘기했던 부분 정리하고 있었고, 그렇긴 하지만 선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자, 착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불선한 사람이, 자, 선하지 못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기뻐할 만한 실상이 있다는 것을, 자, 밖에서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밖에서 알 수 있고, 자, 정리해 보세요. 선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불선한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자,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맞죠? 자, 선한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는, 자, 여기 군자가 나를 좋아하고 불선한 사람, 소인이 나를 미워한다면, 자, 그 위에서 했던 얘기를,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뻐할 만한, 자, 첫 번째 상황을 다시 한번 밖에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선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자, 소인이 나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선한 사람, 군자가 나를 미워한다면, 자, 근심할 만한 실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해서, 자, 여기서 위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근본은 나에게 있지만, 자, 그래서 요거는 요 두 놈을 묶어서, 자, 여기 어디 갔어요?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자, 다른 사람의 평가에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해서 나 자신에게 모든 문제가 있더라 해서 첫 번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 놈은 두 번째예요. 자, 그래서 근심은 나에게 있지만, 근본은 나에게 있지만, 여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네요. 근본은,
자, 나에게 있지만 해서 이게 첫 번째 실상을 아는 것은 남에게 있으니 여기서 남은 자, 위에서 얘기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소인이나 군자를 말하겠죠. 남에게 있으니 역시 가릴 바와 힘쓸 바를 알지 않아서야 되겠소 해서 자, 여기서는 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 관심을 두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자,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여기 두 번 다른 사람의 평가 얘기할 때 자, 여기는 단서가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군자가 나를 좋아한다면 기뻐하는 거고 소인이 나를 자, 소인이 나를 소인이라고 한다면 뭐 저기 기뻐하는 거고 아니면 슬퍼하는 경우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기했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근본은 자, 첫 번째는 근본은 나에게 있다. 근본은 나에게 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 근거가 없다 그러면 다른 저기 다른 사람 평가에 관심을 두지 말아라. 그다음에 자, 다른 사람이 나의 명확한 근거를 갖고 나를 평가한다면 그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내 자신의 모습을 자, 되돌아서 평가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 이에 선문자가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했다. 예전에 내가 선생을 만나보지 못했을 적에는 나만한 이가 없을 것이라 여겼는데 자, 이 선문자도 대단한 유학자인가 봐요. 그래서 선문자가 자, 나만한 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선문자가 자기 자신을 자, 최고라고 여겼는데 지금 선생의 말을 듣고 보니 자, 내가 이 누구지? 부구공인가? 부구공인가? 예, 부구공이죠. 예. 선생의 말을 들어보니 내가 스승을 얻었소이다 해서 자, 어떻게 돼요? 예. 자, 선문자가 부구공의 말을 듣고 예, 아주 기뻐하는 자, 깨우침을 통해 예, 자, 기뻐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네요. 일단 새 작품 자,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뭐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길게는 못했어요. 자, 간단하게 지금 했는데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자, 개인적으로 오셔서 자, 질문을 자, 하십시다. 이 작품은 뭐 박세당 작품이고 효의 오장 요걸 아까 얘기 안 했었는데 예, 이 잠은 여러분들 잠언이를 할 때 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애자가 무슨 애자인지는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효도하고 애가 사랑인가 뭐 한자가 없어서 그 다음에 오는 다소도자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유교적 덕목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덕목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잠언이라는 거는 자, 경구나 자, 말을 통해서 자,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자, 그런 말을 잠언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여러분들 이 정도 해석하고 읽을 줄 알면 문제 푸는 거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이놈은 개인적으로 자, 질문을 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